2022 시즌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휴스턴은 제임스 클릭 단장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휴스턴은 서두르지 않았고 GM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팀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휴스턴의 단장 후보로 4명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요. 브래드 어스무스, 데이나 브라운, 바비 에반스, 그리고 제임스 해리스였습니다. 바비 에반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제임스 해리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49ers, 오리건 대학 풋볼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일을 하면서 미식 축구에서 지도자 이력을 쌓던 그는 2016년부터 피츠버그에서 야구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시즌부터는 클리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는 클리브랜드의 부단장이 된 인물입니다. 사실 바비 에반스와 제임스 해리스가 단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고 결국에는 브래드 어스무스와 데이나 브라운 둘 중 한 명이 단장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래드 어스무스는 제프 베그웰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제프 베그웰을 통해서 구단 소식도 전해들었고 제프 베그웰 역시도 짐 크레인 구단주에게 브래드 어스무스를 추천한 반면 또 다른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크레이그 비지오는 데이나 브라운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며 짐 크레인에게 데이나 브라운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 크레인은 휴스턴의 새로운 단장으로 데이나 브라운을 선택했습니다. 데이나 브라운은 야구선수 출신이며 1994년부터 스카우트로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데이나 브라운에 대해서 많은 것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가 뛰어난 스카우트이며 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AA와 크레이그 비지오입니다. 94년에 피츠버그의 스카우트가 된 그는 2002년부터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스카우트가 됩니다. 예전 AA에 관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몬트리올 이야기가 나온 순간 그렇게 만났구나 싶으실 것입니다. 2000년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무급 우편실 근무를 시작했던 AA는 자신의 일이 끝나면 관중석에 앉아서 몬트리올의 스카우트들과 선수들에 관한 노트 적는 법을 배웠고 이 일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AA가 2년간의 무급 생활을 끝내고 스카우팅 팀에 합류한 시점이 데이나 브라운이 몬트리올의 스카우트가 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둘은 이 시절부터 알게 되어서 꽤 가깝게 지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뇌피셜이냐고요? 네, 뇌피셜이긴 한데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AA가 2003년에 몬트리올을 떠난 반면 데이나 브라운은 2009년까지 워싱턴의 스카우트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몬트리올과 워싱턴의 스카우트로 있는 동안 40명이 넘는 선수들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이 중에 7명이 올스타에 뽑힙니다.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로는 체드 코데로, 이안 데스몬드, 라이언 짐머맨, 마르코 에스트라다와 스트라스버그와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 뇌피셜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워싱턴의 스카우트였던 데이나 브라운은 2009년 시즌이 끝나자 워싱턴을 떠나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합류합니다. 2010년은 토론토가 JP를 해임하고 AA를 새로운 단장에 임명한 시점이고 새로운 단장이 된 AA가 가장 먼저 한 일들 중 하나가 데이나 브라운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나 브라운은 토론토에서 단장 보좌역에 임명되고 그의 역할은 스카우팅 팀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우트 출신이었던 AA는 데이나 브라운과 함께 이 시기 토론토의 스카우팅 팀과 데이터 분석팀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AA는 샤파이로가 사장으로 취임하자 토론토를 떠났지만 데이나 브라운은 계속 토론토에 남았습니다. 데이나 브라운이 토론토에 있던 시기 토론토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에런 산체스, 노아 신더가드, 케빈 필라, 조 머스그로브, 마커스 스트로먼, 라우디 텔레스, 데니 젠슨, 팀 메이자, 조던 로마노, 그리고 보아와 같은 선수들을 뽑게 됩니다. 2019년 초에 토론토를 떠났기에 사실상 2019년의 알렉 마노아까지 데이나 브라운이 뽑은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계약하지는 못했지만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브래디 싱어도 데이나 브라운이 토론토에 있던 시절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은 선수들은 2018년 토론토의 AA 팀인 뉴햄프셔가 현재 토론토 감독이 된 존 슈나이더의 지도 아래 리그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리엘 주니어와 게르로 주니어까지 더하면 현재 토론토의 주축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데이나 브라운이 이끈 스카우팅 팀의 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 다저스로 가서 프리드먼 밑에서 단장에 대해서 배우던 AA는 2018년 시즌부터 애틀란타의 새로운 단장이 되었고 다시 데이나 브라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데이나 브라운은 토론토와의 계약이 끝나자 2019 시즌부터 애틀란타의 스카우팅 부사장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데이나 브라운이 떠나고 난 뒤 아직 4년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토의 스카우팅 팀이 데이나 브라운이 있을 때보다 성과가 적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나 브라운은 애틀란타에서의 같은 4년 동안 본 그리솜, 마이클 해리스, 스펜서 스트라이더를 드래프트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시켰고 랭겔리어스는 탑 유망주가 되면서 올슨 트레이드 때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나 브라운이 떠나고 난 뒤 토론토의 4년, 그리고 데이나 브라운이 합류하고 난 뒤 애틀란타의 4년은 같은 4년이었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나 브라운은 비단 드래프트뿐만 아니라 데뷔한 뒤 성적이 나오지 않은 선수들을 애틀란타에 영입해서 그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만드는데도 꽤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예로 1라운드였지만 여러 팀에게서 버림받으며 리그를 전전하다가 결국 독립리그에서 뛰던 타일러 매칙을 데려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AA로 하여금 결국 타일러 매칙과 마이너 계약을 하게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나 브라운이 독립리그까지 가서 타일러 매칙의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2021년 NLCS에서 6차전 7회 무사 2-3루에 3타자 연속 삼진을 잡고 포효하는 명장면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데이나 브라운은 2002년 처음 만난 AA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동안 11년을 함께 했습니다. 시트놀 대학은 2000년대 들어서 야구보다는 농구로 더 유명해진 대학입니다. 전통의 농구 명문인 코너티컷, 빌라노바, 마케트와 같은 대학들과 같은 빅 이스트 디비전 소속이기 때문에 마르치 매드니스에 매년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14번을 올라올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학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학 스포츠의 올드 팬들에게는 시트놀 대학은 농구 명문이 아니라 야구 명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1987년 대학 야구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 2000년 다시 진출할 때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 시트놀 대학 야구부의 영광의 시대 마지막 시즌인 1987년 대학 야구 시즌 시트놀 대학의 로스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티스 로빈슨, 모반, 크레이그 비지오, 존 발렌틴과 같은 야수가 있었고 투수로는 케빈 몰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나 브라운은 시트놀 대학에서 이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3명의 1라운드 픽을 포함해서 무려 8명이 MLB 드래프트에 뽑혔고 그 중에는 데이나 브라운도 있었습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단장인 로 펠링카는 미시간 대학에서 뛰는 4년 동안 NCAA 마르치 매드니스 파이널 4에 3번 진출하면서 글렌 라이스, 루밀 로빈슨, 테리 밀스, 크리스 웨버, 제일런 로즈, 그리고 주안 하워드와 같은 선수들과 뛰었는데요. 무려 7명의 NBA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선수들과 뛰면서 대학 리그 최고의 식스맨이었던 로 펠링카는 최고의 선수가 되진 못했지만 좋은 선수를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고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디, 제임스 하든, 안드레 드러먼드, 버디 힐드와 같은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되며 슈퍼 에이전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레이커스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로 펠링카처럼 데이나 브라운 역시 전설적인 선수들과 대학에서 함께 뛰면서 펠링카처럼 좋은 선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1989년 35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에 지명되었지만 선수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피츠버그의 스카우트가 된 그는 동문들 중 크레이그 비지오와 계속 연락을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나 브라운은 2016년 드래프트에서 크레이그 비지오의 아들인 케반 비지오를 5라운드에서 지명합니다. 크레이그 비지오는 휴스턴에 지명돼서 휴스턴에서 데뷔해 휴스턴에서 은퇴한 원팀맨으로 휴스턴 지역에서는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휴스턴 지역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휴스턴 구단의 단장 보좌입니다. 데이나 브라운이 단장이 되었으니 시트놀 동무는 단장과 단장 보좌로서 대학 시절 후 처음으로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1 시즌 월드 시리즈에서 만났던 애틀란타와 휴스턴은 앞으로 많은 새로운 라이벌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나 브라운이 오랜 기간 동안 AA와 함께 해왔고 현재 애틀란타의 주역이 되려는 선수들을 드래프트했다는 점,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도 선수들과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큰 어른이 둘 있는데요. 바로 더스티 베이커와 론 워싱턴입니다. 더스티 베이커는 휴스턴의 감독이고 론 워싱턴은 현재 애틀란타의 3루 주루 코치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의 감독 브라이언 스니커의 아들인 트로이 스니커는 휴스턴의 타격 코치입니다. 2021 월드 시리즈에서 휴스턴은 트로이 스니커에게 경기 전 배팅 라인업 카드를 그의 아버지와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로 묶이고 있는 지난 두 시즌의 챔피언들인 애틀란타와 휴스턴인데요.
이번 시즌 이 두 팀은 현지 시간으로 4월 21일에서 23일까지 애틀란타 홈 경기로 시리즈가 열릴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 두 팀의 시리즈가 중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휴스턴이 데이나 브라운의 단장 임명을 발표하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데이나 브라운의 임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흑인 단장과 흑인 감독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팀이 된 휴스턴이지만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고 데이나 브라운의 경력과 그가 얼마나 적임자인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초 혹은 최연소, 그것도 아니라면 명문대학 졸업과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휴스턴은 오히려 언론에서는 데이나 브라운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그 밥상을 업고 흑인 단장 데이나 브라운이 아닌 대학 시절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었던 선수, 그리고 30년 가까이 셀 수도 없는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직접 찾아내서 발굴한 스카우트, 토론토와 애틀란타가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게 도와준 현장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했고, 데이나 브라운 역시도 기자들이 깔아준 판을 거절하고 나는 승리에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그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사인 스캔들을 잊으면 안 되겠지만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발굴 능력을 가졌다는 단장, 그리고 단장 보좌로 그를 옆에서 돕게 될 휴스턴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베이스볼 서번트를 만든 초기 멤버들을 영입해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분석팀을 가지게 된 팀, 행크 앨런과 함께 뛴 경험이 있는 마지막 현장 인물인 감독, 그리고 터커, 페냐, 알바레즈,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프람버 발데스 등 정말 매력적인 선수들까지 보유한 휴스턴은 점점 더 관심이 가는 팀이 되어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휴스턴, 시애틀의 2강 체제에 도전장을 던진 텍사스, 그리고 에인절스와 오클랜드까지 2023 시즌 알선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